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표율봉 차트입니다. 뒤꿈치인 구름대 양운으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행보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올라와서 역배열돼서 행보 좀 하다가 정배열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모두 정별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RSI는 과매수권까지 올라왔네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번에는 상당히 대차게 올라왔어요. 캔들이 몇 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한 8개? 양의 캔들이 한 8개 생겼는데 삭가다 생각나네요. 이게 뭐 양의 캔들이 11개인가 뭐 그 이상이 한개라는데 아무튼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도 이번에는 소외가 안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죠. RSI도 과매수권에 올라와서 코스피와 같은 위치가 됐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이번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한 데는 사실 나스닥의 힘이 컸어요. 나스닥이 8월 중순에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기준선을 8월 달에만 3번을 깼는데 다행히 나스닥이 올라서면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코스피가 물론 재료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현재 보니까 나스닥도 구름대가 상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이 되게 짧게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여건은 되는 거예요. 국고채 10년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이미 바닥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뭐 그렇지만 이번에 금리가 곧 결정이 나겠죠. 9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9월 중순쯤에 결정이 난다는데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우리도 금리 내릴 틈이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갈 거고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RSI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은 들고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사실상 이상하게도 잘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코스피가 천정을 뚫었는데도 이거는 뭐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고 결국 달러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늘색 후행 스팬 상승 모양 갖추고 있고 환율이 참 요상스럽긴 하네요. 언제든 주식시장 배신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환율이 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징후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락도 아니라서 조금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이거 확 내려와 버리면 쉬울 텐데. 유가입니다. 유가는 65달러 미만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현재 63.67달러인데 결국 물가는 문제가 없다. 금리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RS가 알스케어드랑 방향을 바꿨네요. 알스케어드가 너무 빨리 꺾이는 거죠.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0.8까지 올라갈 때는 걱정이 없고 그리고 RSI도 과매수권 올라왔고 MACD 오실레이터 양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주가 캔들 볼린저 밴드 위에 있고 완전한 상승세인데 볼린저 밴드 위에서 진행되는 거는 좀 과열이긴 해요. 그래서 좀 5일선까지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사실 쉬는 게 맞았는데 오늘 쉬질 않았네요. 어쨌든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고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열권에 진입해 있어요. 진입해 있어서 장기를 보면 이제 뭐 상승 초입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보면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보면 스토캐스틱 장기가 8월 달까지 계속 유지는 됐잖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유지됐는데 앞으로도 뭐 4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보면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지겠죠. 그러면 수급 살펴볼게요. 수급은 외국인이 4월 달에 팔아서 바닥 잡고 사서 올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팔아서 조정에 들어갔고 재차 8월 말에 팔아서 바닥 잡았고 지금 사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올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수급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 개인이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세력이 이끄는 장이 되겠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부터 보면 월봉이 우뚝 섰죠. 월봉이 우뚝 섰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제대로 섰고 팬데믹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세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네, 보니까 3개월 정도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뭐 저는 일단 거기까지 상승은 하지 않을까. 11월달까지 양봉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팬데믹 때는 개인이 주도했는데 지금은 세력이 주도하고 있긴 하거든요. 외국인이 주도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캔들 차트 주봉이 우뚝 섰네요. 주봉이 우뚝 섰고 거래도 좀 붙어 있거든요. 12주째 올라선 거죠. 12주째 올라섰고 팬데믹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죠. 13주째 올라서 가지고 몇 주 정도 상승했냐면 이제 세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맞을 수도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주 정도 상승했네요. 11주 정도 상승하니까 언제부터 세야 되나요? 언제부터 이걸 양봉을 세야 되나? 양봉은 이거 빼야 되겠죠. 그럼 오늘 이번 주부터 11주 정도. 그러면 딱 석 달 정도 되잖아요. 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기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뭐 완전히 똑같진 않을 겁니다만 그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뭐 오늘 거래가 좀 줄었죠. 어제 사실 음봉이 나와서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볼까요? 팬데믹 때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올라선 다음에 별로 조정이 없긴 없었어요. 없긴 없는데 결국 5일선 타고 올라갔거든요. 5일선하고 멀어지면 5일선하고 붙었는데 이게 5일선 후퇴해서 음봉으로 5일선에 붙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슬슬슬 5일선에 붙는 거네요. 뭐 그렇게 5일선에 붙었습니다. 5일선에 붙었다가 21선 가까이 갔다가 급등하고 끝냈거든요. 5일선이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하고 좀 가까워지는 작업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세장이라서 5일선을 뭐 이렇게 강력하게 뭐 아래로 깬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면 올라올 때 보면 5일선 아래로 깨진 않거든요. 살살살 조정을 받지. 그러니까 5일선까지 조정은 나오는데 그 5일선이 아마 이번에 5일선에 닿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이 사실 미약합니다. 조정을 받아야 좀 세게 나오는데 매수 타점은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상승세로 돌입할 수 있다. 뭐 고점도 돌파해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타점 돌파해 버렸네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긴 꼬리 달고 과열이 된 거예요. 과열이 돼서 과열을 시켜야 되고 이게 보면 어느 정도 과열이 시키고 나면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SI 과매수권에 있고 현대차 기아는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참여 안 하지만 견조한 흐름만 하고 있고 지수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꼬였고요. KB금융 어제 급등했으니까 오늘 쉬었네요. KB금융 신한지주 오늘 쉬었고 은행주가 상승으로 전환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보험주는 괜찮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도 상승세로 돌입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또 금융주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과 패턴이 비슷해요. 금융주랑 SK하이닉스 이렇게 끌고 가면서 다만 다른 점은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게 다른 점이라서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상승세에 돌입했네요. 그래서 여기 지주사격이죠. 한국전력은 조금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고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주도 뭐 여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니니까 아닌 거는 빨리 버리고 긴 거 맞는 걸로 해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아니고. 근데 뭐 모르죠. 집중 투자보다는 아무튼 분산이 좋은데 되는 걸로 좀 해야죠. 카카오는 아직 아닙니다. 네이버도 사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약간 반등세만 있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대건설, GS건설 뭐 아니에요. 이것들도. 방산주들 LIG 넥소는 아니네요. 근데 현대로템은 슬슬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KT 아니고 SK텔레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하고 금융주예요. 반도체, 금융주. 제 지주사는 안 보고 있는데 지주사 정도. 조선주도 뭐 아직 죽지 않았네요. 고포스는 완전히 몰락했고 에버리지는 득세했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됐고 근데 뭐 조정은 나오겠죠. 시장에 조정은 언제든 있는데 조정이 세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옵션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옵션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이것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선물 6월 13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텀이 시작된 거예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렇지만 오늘부터 세기는 너무 그래서 그냥 6월 13일부터 그냥 세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올해 내내는 6월 13일부터 세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6월 13일부터 개인이 10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샀고 기관은 전체 기관 통틀어서는 그냥 제로네요. 제로. 사고 판 게 없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팔았어요. 기관들이 다 팔았는데 금융투자만 좀 샀습니다. 얘네들이 직접 투자하는 애들이거든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애고 나머지는 남의 돈 가지고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애들 금융투자랑 외국인은 열심히 샀습니다. 기타법인은 아마 이건 삼성전자일 거예요. 기타법인. 어쨌든 외국인이 6조를 샀다. 뭐 이렇게 개인이 10조를 팔았다. 단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선물이 결국은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결국은 마이너스 5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8월달, 7월달에 아주 안 좋았고 8월달 후반 들어서 마이너스 만에서 마이너스 5천 이때가 이제 올라갈랑만 한 거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이 선물 매수로 끌어올리는 시장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누르면서 매물을 걷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두고 7월부터 9월까지 지수를 억누르면서 현물을 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 옵션인데 옵션은 보지 않겠습니다. 옵션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옵션은 콜옵션, 풋옵션 오늘 끝나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고 가격만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데 오늘은 뭐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옵션 가격이 오늘 좀 올랐다. 콜옵션이 계속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 콜풋 다 둘 다 내린 구간이거든요. 이게 박스권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외국인이 선물 옵션 만기일 근처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콜에서 대박을 만들었다. 뭐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